여러분, 코로나도 버텼는데 이대 명물이 문을 닫는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이화여대 앞에 있는 골목길이죠. 골목길. 골목길에 있습니다. 빵 사이에 낀 과일이라는 가게예요. 예, 빵 낀 과라는 데, 빵 낀 과. 예, 이 가게거든요. 그런데 이 가게가 이제 5월이면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5월이면. 이게 여러분, 이대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빵 사이에 낀 과일이라는 분식집이 엄청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명물이라고 해요. 명물. 예. 그런데 이 명물이 말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거를 닫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뛰어와서 닫지 마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하기에 지금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안 오고요.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여기는 죽은 골목이나 다름이 없다. 유령 골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나마 골목 안에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었는데 물가 때문에 이제는 못 버티겠다는 겁니다. 물가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후르츠 칵테일 한 통 가격이 48%나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2,600원 하던 가격이 3,850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식빵은 뭐 5,000원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분 7,4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무려 5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5,000원 하던 것이 7,490원이 됐으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올랐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뭐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분식점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전에도 학생들의 주머니는 가난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학생들의 주머니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학생들 주머니에서 돈 5,000원, 10,000원 나오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학생들이 안 오던 거 더 많이 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명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가요. 이 손님의 마음은요. 진짜 찰나입니다. 찰나예요. 한번 마음이 상하잖아요. 다시는 그 가게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격에. 그러니 뭐 가격을 올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닫는 게 맞겠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닫고자 했으나 결국 오는 5월 말까지 이 가게를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그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명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런 명물들은 이게 계속 이렇게 생존해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물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요. 감자탕에다가 소주 먹었습니다. 점심에 말입니다. 그런데 3명이 앉아서 먹었는데요. 73,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감자탕에다가 소주 먹었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3명이서 감자탕에 소주 먹었는데 73,000원이 나오면 이게 부담이 안 될까요? 부담되죠. 말이 73,000원이지 73,000원을 벌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납니다. 그래도 못 버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 장난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가 11월 달에 5%, 12월 달에 5% 올랐다고 하지만 체감 물가는 이거보다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감자탕 한 그릇에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중짜를 시킨다고 해도 3만 원일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소주 먹는다 그래봤자 5천 원, 6천 원은 소주일 텐데, 이게 뭐 7만 3천이 나올 정도면 진짜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자탕 중짜가 3만 5천 원이 아니란 뜻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중짜가 얼마인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영수증을 봤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버티기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는 5%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감자탕에 소주 한 잔 먹으면 3명이 먹어도요. 적어도 1인당 한 15,000원 정도 나오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5,000원? 이 정도가 좀 많으면 한 5만 원까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7만 3천 원까지 나오니까 부담이 되지요. 고물가에 못 버틴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이대 명물도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못 버틴다. 여기에다 월세는 또 월세대로 오르잖아요. 여기에 가스값은 또 얼마나 오르고 전기료는 또 얼마나 오릅니까? 인건비는요. 인건비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빵낀과라고 해야 되나요? 빵낀과 이름도 참 어렵네.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빵 사이에 낀 과일이라는 그 분식집 여기 보시다시피 10년 만에 왔어요. 로레알에서 만난 06, 09학번 찾아왔어요. 빵낀과에서의 추억 하나 더 쌓아가요. 앞으로 저희 자주 올게요. 아직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간 울컥하네요.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추억담을 늘어놓고 또 앞으로도 이 가게가 계속 가기를 바라지만 결국 말입니다. 못 버틴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전국에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 분들 거의 6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비임금 근로자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면 자영업자로 분류된 사람 플러스 무급 가족 봉사자잖아요. 이것까지 합치면 한 650만 명 정도 될 텐데 모두가 이럴 거 아니에요.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버티지 못한다. 이게 점점 현실이 돼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물가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또 비용까지도 많이 올라가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대 명물이 문을 닫을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본인 스스로도 안타깝지만 문 닫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참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이 식당 가게 주인 하는 이야기가 왜 5월 달까지 영업을 하시냐 했더니 학생들 얼굴 한 번 더 보자. 그런 마음에서 5월 말까지 하려는 거랍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니까 좀 울컥한 마음이 있죠. 요즘 자영업자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기초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바닥경제. 기초경제가 잘 돼야지 우리 경제가 잘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기초경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경제를. 기초경제를 좀 봐야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텐데 기초경제가 이렇게까지 명물까지 망할 정도면 바닥경제가 무너진다. 소비가 무너진다. 그 말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 저도 뭐 쇼핑몰을 하는 자영업자거든요.
예,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럴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번 버텨보려고요. 그러면 세상이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저는 또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꽉 막힌 것 이거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 기초경제가 좋아지고 거시경제가 좋아지면 참 우리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